대선 개입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춘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죠.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인데 오늘 그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사망에 5대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네요.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의 김필성 변호사를 연결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부검까지 해서 자살로 결론 난 사안이었죠? 결론까지는 아직 안 났고요. 그 사법적으로 아무튼 결론은 아니고 네. 부검까지는 이미 진행이 된 사안이고. 예,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5가지나 의혹사항이 있다고요? 뭡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일단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기 전에 네. 주문진으로 가는 길에서 주문진 인근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한 번 했다고 해요. 예,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예. 구조됐었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예. 그 다리를 가보면 예. 그 다리가 사람이 자살을 시도를 하기 위해 뛰어내릴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다리가 바다가 시작되는 해안가 위에 해안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예. 그리고 다리 한쪽은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네. 반대쪽이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예. 도저히 사람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m, 20m 높은 다리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에 1차선, 1차선이 교차되는 다리고요. 예. 또 근처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호 변호사가 당시에 뛰어내렸을 무렵에는 예. 차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1차선,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차를 막고 내려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뛰어내리더라라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게 자살을 하려고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물건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가 매우 얕아서 예. 뛰어내려서 정치호 변호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걸어 나와서 당시에 해경이 구조한 건 맞는데 예. 구조들 당시에는 교각까지 나와가지고 이미 안전한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냥 걸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살 시도인지 여부는 분명합니다만 진정한 의미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나는 예. 자살하려고 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 알겠습니다. 자살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 두 번째 이제 휴대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정치호 변호사가 이제 휴대폰 3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예. 2대는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개통이 됐던 투지 폴더폰이고 예. 나머지 하나가 이제 누구의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호 변호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발견된 휴대폰이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돼 있던 폴더폰 하나만 발견되고 나머지 2개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가 아닌 다른 폰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전화를 해봤는데 예.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누가 받더랍니다. 받아서 이거 정치호 변호사 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휴대폰이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2개의 휴대폰 찾아야 된다 이거고요. 예.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살 현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동차 안이. 뭐 여러 가지 사실 따져볼 것 같은데 사진 보고 얘기할 건 많은데 핵심 말씀을 드리면 네. 자살 현장이 일단 너무 깨끗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는데 예.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번개탄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예. 번개탄이 태울 때를 보면은 일산화탄소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가스들이 섞여 나와서 예.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살 시도를 할 때는 술을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줄이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신이 깨끗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시신이 매우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예. 주변에 따서 마시지 않은 수조병도 그대로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고요. 예. 그리고 번개탄이 탄 모양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의문점이 많다. 예, 그런 거죠. 근데 부검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혹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제대로 아직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의혹은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칼륨? 예, 이제 혈중 칼륨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보통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게 단위가 밀리에크바란트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7 정도가 넘어가면은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심정지. 예. 근데 지금 칼륨 농도가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15 이상이 나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칼륨 농도는 그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저절로 칼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칼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인을 분석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 2015년 같은 경우에 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서 자살했죠? 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예, 저희가 가장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119와 관계된 겁니다. 119?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저희 정치호 변호사 유족한테도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 119에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상식적으로 아침에 출근이 좀 늦어진다고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건 이상하네요. 시안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유족들이 무슨 119까지 신고를 하냐고 생각을 했다는데 예. 그 이후에도 119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번 전화해서 확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예. 119에서 실종자를 찾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112에 다시 신고를 해서 112에서 지금 사실 해가지고 경찰 쪽에서 찾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렇대요.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면은 예. 사람을 찾아가지고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현장을 다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사람 심폐소생술하고 막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렇게. 근데 112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기 때문에 봐서 이게 범죄 현장이나 아니면 자살이다 싶으면은 최대한 현장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당시에도 112가 2005년, 15년의 마티즈 사건에서도 119에 신고가 들어가서 동일한 시기로 진행이 돼서 예.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것들도 의혹들이 겹치는 게 있어 보여서 저희가 이건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이나 유족 측의 변호인단은 의심하는 바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디 한 특정한 집단을 지목을 해서 예. 그 집단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일반적인 자살 사건으로 볼만한 정황이 아닌 정황으로 다 많이 보이고 예.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호 변호사가 정말 자살을 했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죠. 예. 이른바 바닥으로 뛰어들어서 자살 시도라고 하는 그 시점하고요. 네네. 실제로 자동차에서 발견된 시점 사이가 불과 한 하루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막 이런 게 있다면서요?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 쪽에서 유족에게 통보한 내용들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오간지는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예. 유족들이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그랬나 보다라고 유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인가 맞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파트가 적폐청산 TF랍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호 변호사가 수사의 대상자가 아니라 국정원 내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는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죠. 현재 보직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그때 갔다 온 것도 가서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쪽에서 자료를 좀 더 이런 자료를 좀 더 취합을 해가지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이게 다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정원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얘기해 준 거 이외에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의 조사 내지는 종결은 누가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경찰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춘천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종결은 원래는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담당 검사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청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를 아직 수사하는 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변호인 측의 요구사항은 검찰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조사할 의혹들에 대해서 다 조사해달라 이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정치호 변호사 유정희의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아이, 반가워. 난 MB라고 해. 기분 좋으셔? 왜? 관진씨. 아. 우르지. 그건 재밌더라. 뭐가? 풀어주면서 그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야, 재밌지. 빵 터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관진씨 풀어주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깜짝 놀란 사람 많을 거야. 판사한테 밥 한 번 사요. 누구? 우리 심판사? 예. 그 우수석, 그 병우 씨 동기래매요. 근데 밥 사는 건 안 되지. 왜요? 나 돈 없어. 아이고. 돈 나가. 가뜩이나 많은 판에. 나 쓸 것도 없는데, 지금. MB님. 응? 나라 근간을 흔든 5만 가지 혐의가 나왔으면은, 일단 그 시절에 나온 건 맞으니까, 그 시절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미안한 기색이라도 가지셔야지.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해봤는데. 그러기 싫어. 아. 미안하질 않거든. 볼게요. 언제까지 버티시나. 보세요. 얼마든지. 응? 9년 동안 망가졌던 게 도로 돌아올라 한다.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난 최소한 같은 기간 9년 봐. 응?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 정부 레임덕이 더 빨리 온다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는구나. 그럼. 셈이 흐리시네. 쌤이 흐리긴 처음다. 난 유독 유난히 셈만 밝은 사람이야. 왜 이래? 장사 한두 번 하나 참나. 뭐 보면 알겠죠. 누구 말이 맞나. 앞으로 이것은 거대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싸움이 아니다. 에? 나를 둘러싼 우리 세력들과 현 집권 세력 두 진영 간의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내 목표는 뭐 늘 그래왔듯이 똑같지. 뭔데요? 국민들 이겨먹고 싶어. 아하. 그 재미 알잖아. 알지요. 이겨먹는 재미. 그러니까 알잖아. 난 이번 판에도 여전히 국민을 이겨먹는 전하제일이 되고 싶어. 왜? 난 MB니까. 들어갑시다.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상태 좋다니까 그래.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 내 앞에서. 나 진짜 그런 거 싫어. 입술 바짝바짝 마르시잖아. 침이나 바르시고 들어가요. 침은 원래 잘 말라. 매번 발라주잖아, 그래서. 와서 문 열어요. 오케이, 열렸어.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로 참 우리 당 식구들이지만 참 진짜, 가끔씩 요새 보면은 입이 쩍쩍 벌어질 때가 있어. 그쵸. 이번 판에도 봐봐. 세월호 6월 은폐한 거 그거. 그 얘기 나오니까 자한당, 바른당 말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난 솔직히 무슨 약 먹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도대체 다들 어디가 아프길래 저런 식으로. 약이나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 거지. 그 창피함을 모른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은. 그 자기들, 본인들이 집권할 때 해수부에 안쳐가놨던 그 사람이 그 은폐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말이야. 집권할 적에. 이 진상규명 방해하고. 막말하고.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거를. 그거를 지금 현 정부 탓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와, 참. 본인들이 심지어 그러더라. 충격이다. 할 말 잃었다. 뭐 도리가 아니다. 도리 웃기다. 도리를 나는 그들을 입에 통해 들을 줄 나 진짜 생각을 못했어. 저 그야말로 도리도리야. 고개가 절레절레 젖어진다 진짜. 그나저나 그 참사 유족들은 뭘 하십니까? 뭘 하시겠어. 자한당 바른당 닥쳐라. 구역질 난다. 아하. 엄청난 인내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지. 느껴지네요. 솔직히 그동안 한 짓들 보면은 그냥 갖다가 배대기에 쳐도 시원찮은데. 그 외면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말 갖고 말장난까지 치니까. 그러니까. 괴물이네. 놀랍지. 놀랍네요, 참. 그래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 보수당은 세월호에 세자도 꺼내지 말라. 그건 안 되죠. 왜? 세비. 이 세자가 당장 세비에도 들어가고. 그래 국민한테 그러네. 돈 받아 쓰는 머슴들 주제에 말이야. 대놓고 사기치고 국민들 희롱하고.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그지? 그럼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또 되니까 하는 거야. 또 깡은 있어. 깡은 있어. 쓸데없는 자신감을. 본인들이 집권한 시절에 이 참사를 갖다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 스스로 잘 알면서 이제 와서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근에 내가 들어본 막말 중에 최고야.
최상위, 어떤 상스러움의 절정이라고 할까?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네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여전히 국민을 낮게 보는 거죠. 알로 보고. 알로 보고. 그래, 그렇게 안 보면 그런 발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발언들 한다는 것은 국민들 면전에다 정식으로 침 팍팍 뱉으면서 아이고. 여전히 이 국민들 갖고 놀아보겠다는 거야. 참 보면은 습관이 무서워. 그래, 그래서 놀던 가락들이 있어야지. 그럼 어디 가겠나, 그거. 국민이랑 싸우고 싶으면 정식으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까불지만 말고. 실제로 싸우면 이거 볼만하겠다, 그지? 누구 응원해요? 국민? 아니, 우리 애들. 나도. 나도. 어차피 국민이랑 붙으면 3초 만에 막 납작해지잖아. 불쌍하니까 우리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예.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 MB님을 보고 있잖아요. 애잔해서. 내가? 예. 아, 이거 오지랑 에이. 어떡할까, 이거. 지금 그 방이, 아니야. 예? 아니다. 가야지, 나는. 가면 되지. 가시든가. 가자! 아이고, 또 마이크를 치고 또 가다 자빠지고. 아이고. 쫄죠, 이거! 자빠지기 싫으면 돌을 빼요. 동작 그만. 아, 깜짝이야. 왜 이래?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야? 딱 걸렸잖아? 걸리다니. 그리고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씨가 서명한 것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흐릿흐릿한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설명해. 봐. 어디 봐. 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안 선명한데. 그거는 글씨를 왜 노안이- 이중으로 찍었어? 노안이 글씨를 왜 와서 그런 이중으로 거야. 노안이. 양선장 뭐? 양이 뭐? 뱀 문고로냥 얼른 출발해.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세게 쳐 세게 치려고 나.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야, 아프겠다. 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 기술 감독님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배에다 마이크를 따로 대주겠다 하니까 그건 오바야. 본인이 싫다고 했잖아. 그럼 세게 쳐야지. 뱃소리 나오기 전에 이 소리가 먼저 나왔을 거야. 그래 그거 걱정도 하더라. 꼬르륵 소리 들리면 어떡하냐고 또 걱정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딜 갈라 그런지 말해봐. 아 그렇지. 그것이 말이야. 경인 지방 우정청 우체국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 시간을 조작해왔다잖아. 뭐? 조작? 그래 집배원들이 기록해놓은 거에 숫자만 쓱쓱 바꿔가지고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만들어봤다는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 수당도 안 챙겨줬을 거 아니여. 안 챙겨줘. 세상에. 지들 수당 아니라고 감히 그따위 짓을 해? 내 말이 그 말이여.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의 양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버려가지고 참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려니까 양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하라고 문거를 잠궈.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려고? 냄새. 죽이자. 아 사람이 어떻게 그 쌀벌한 냄새를 아니 그 쌀벌해.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그 숨 좀 크게 쉬지 마라. 아침부터 마늘에 고기 꼬먹고 온 모양이구만. 콧바람으로 나는데 마늘 냄새가. 코에도 나와. 심하게 먹었네. 아직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넣는다는 그 죽이자 말이요. 그렇지. 근데 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지나치게 먼저 한 거 알아? 한 번 먼저 해가지고 미리 끊었잖아. 정말 타이밍 좋았어. 전화 받았네. 죽이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들이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조작해가지고 수당도 안 챙겨줬.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이럴 수가. 세상에. 말도 안 돼. 뭐 말 거의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전해 들었어. 아 그래? 글쎄 주기자 말이 경인지방우정청만 그런 게 아니래.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충청, 제주. 아무튼 서울청이랑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우정청에서 다 그딴 식으로 조작을 해오고 있었대. 무엇이야? 이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범죄를 보여주려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저마다면 CD 밑장에서 노래 틀어 출발하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뱃속에 숙이 그 CD 꺼내 그거 먹을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자꾸 외로움이 그거 밀려와. 호떡이 아니야. 그래서 호떡인 줄 알아. 외로움은 나는 싫어요. 장은수.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정초명의 변호사 명의가 아닌 다른 폰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전화를 해봤는데 예.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누가 받더랍니다. 받아서 이거 정치호 변호사 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휴대폰이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휴대폰 찾아야 된다 이거고요. 예.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살 현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동차 안이 뭐 여러 가지 사실 따져볼 것 같은데 사진 보고 얘기할 건 많은데 핵심 말씀을 드리면 네. 자살 현장이 일단 너무 깨끗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는데 예.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번개탄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예. 번개탄이 그 태울 때를 보면은 일산화탄소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뭐 다른 가스들이 섞여 나와서 예.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살 시도를 할 때는 뭐 술을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를 줄이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신이 깨끗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시신이 매우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따서 마시지 않은 소주병도 그대로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고요. 예. 그리고 번개탄이 탄 모양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의문점이 많다. 예, 그런 거죠. 근데 부검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요, 거기에 무슨 의혹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예. 뭐 일단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제대로 아직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의혹은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칼륨? 예, 이제 혈중부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호 변호사가 당시에 뛰어내렸을 무렵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1차선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차를 막고 내려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뛰어내리더라라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게 자살을 하려고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물건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가 매우 얕아서 뛰어내려서 정치호 변호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걸어 나와서 당시에 해경이 구조한 건 맞는데 구조들 당시에는 교각까지 나와가지고 이미 안전한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냥 걸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살 시도인지 여부는 분명합니다만 진정한 의미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 자살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휴대폰 문제가 있는데요. 정치호 변호사가 이제 휴대폰 3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2대는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개통이 됐던 2G 폴더폰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누구의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호 변호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발견된 휴대폰이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돼 있던 폴더폰 하나만 발견되고 나머지 2개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대선 개입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춘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죠.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인데 오늘 그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사망에 5대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네요.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의 김필성 변호사를 연결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부검까지 해서 자살로 결론 난 사안이었죠? 결론까지는 아직 안 났고요. 그 사법적으로 아무튼 결론은 아니고 부검까지는 이미 진행이 된 사안이고.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5가지나 의혹사항이 있다고요? 뭡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기 전에 주문진으로 가는 길에서 주문진 인근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한 번 더 했다고 해요.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구조됐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리를 가보면 그 다리가 사람이 자살을 시도를 하기 위해 뛰어내릴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다리가 바다가 시작되는 해안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 한쪽은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네. 군대 쪽이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예. 도저히 사람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m, 20m 높은 다리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에 1차선, 1차선이 교차되는 다리고요. 예. 또 근처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 칼륨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예. 보통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게 단위가 밀리에크바란텀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7 정도가 넘어가면은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심정지. 예. 근데 지금 칼륨 농도가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15 이상이 나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칼륨 농도는 그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저절로 칼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는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칼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인을 분석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 2015년 같은 경우에 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서 자살했죠? 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예, 저희가 가장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119와 관계된 겁니다. 119?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저희 정치화 변호사 유족한테도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 119에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상식적으로 아침에 출근이 좀 늦어진다고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건 이상하네요. 시안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의족들이 무슨 119까지 신고를 하냐고 생각을 했다는데 예. 그 이후에도 119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번 전화해서 확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예. 119에서 실종자를 찾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112에 다시 신고를 해서 112에서 지금 사실 해가지고 경찰 쪽에서 찾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렇대요.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면은 예. 사람을 찾아가지고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현장을 다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사람 심폐소생술하고 막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렇게. 근데 112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기 때문에 봐서 이게 범죄 현장이나 아니면 자살이다 싶으면은 최대한 현장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네. 프로세스가 그런데 네. 당시에도 112가 2005년 15년의 마티즈 사건에서도 119에 신고하도록 해서 동일한 시기로 진행이 돼서 예.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것들도 의혹들이 겹치는 게 있어 보여서 저희가 이건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이나 유족 측의 변호인단은 의심하는 바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디 한 특정한 집단을 지목을 해서 예. 그 집단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일반적인 자살 사건으로 볼만한 정황이 아닌 정황으로 많이 보이고 예.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호 변호사가 정말 자살을 했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다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죠. 예. 이른바 바닥으로 뛰어들어서 자살 시도라고 하는 그 시점하고요. 네네. 실제로 자동차에서 발견된 시점 사이가 불과 한 하루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뭐 연락하고 만나고 막 이런 게 있다면서요?